내가 여러분 세대를 바라볼 적에는 나는 내 자식들도 그렇지만은 불만이 너무 많아요. 불만도 많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하는 자세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항상 젊은이들을 야단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내가 자라나던 시절의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내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대학 입시에 많은 문제가 있고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스펙이 어떻고 뭐 도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 때와는 상상도 못하게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구체적인 목표나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월등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 때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야말로 1등 국가, 세계 거의 인류 국가의 1등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뭐 손흥민 하나 예라고 그러지만 손흥민이나 뭐 BTS나 뭐 여러 운동 선수들이나 하여튼 뭐 유현진이나 이런 것이 뭐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변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그 어떠한 저력의 분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재해 있는 저력들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정말 멋있는 세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노라고 생각합니다. 노노.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능성과 여러분들의 그런 발랄한 포텐셜, 하나의 그 가능성과 여러분들의 실천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세계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그 자신감이랄까 이런 거를 볼 적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노만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책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노노는 중국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게 아니라 세계 인문주의 정신의 가장 정화라고 말해요. 정화. 세계 인문주의 정신의 정화고, 인문주의 정신을 알려면은 노노를 알아야 돼요. 이걸 딱 열지키면은 노노의 첫 구절이 배운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예산 일이 아니죠. 이 동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글자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평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그 교감, 하나의 누구라 그랬어요? 메시지 완의 리스폰스가 여기 있다면, 이것과 나의 도울 선생님의 메시지와 여러분들의 리셉터가 다르잖아. 이거는 산동말이었고 이건 지금 한국말인데, 이 사이가 지금 한 2500년 사이가 떨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이 사이에, 그러니까 말의 번역이 아니라 말의 사전적 번역이 아니라 뭐죠? 교감된 이 반응의 체계의 상응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너 죽어라고 해도 상응적인 구조로 말한다면 여기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알겠는가? 그 상응이 된다. 여기서 이 말의 상응성이 여기서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라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그 공자 시대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배움의 카리큘럼이 있었어요. 카리큘럼이. 그러니까 그때 배운다는 게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2500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걸 융예라고 불러요. 융예. 예라고 하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이 예예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 가든 뭐 상견례를 해야 되고 어디 부모님한테 절하고 나올 때 절하고 모든 것이 예인데 모든 예는 반드시 악을 동반합니다. 옛날에는 악을 동반해요. 음악이 같이 진행을 해요. 그 예의 집례자들이 악사예요. 옛날에는 악사들이 거저 이 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예를 진행시키는 집례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위이라고 그랬어요. 다름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학생과 선생은 달라요. 그 다름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예예요.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건 뭐죠? 악자라고 하는 건 위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분별하고 다르기만 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거든. 여기 들어와서 지금 BTS가 노래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돌이든 여러분들이든 뭐 존재하지 않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동이 되는 거야. 동화가 되는 거야. 알겠어? 위이, 위동.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예악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에요. 신하와 임금 간에 예가 있어야 되고 악이 또 있어야 돼요. 예만 있으면은 정치가 빡빡해져서 돌아가질 않아. 기름질이 안 젖죠. 악만 있으면은 이게 다 개판이 돼. 그냥 흘러버려. 그 다음에 활쏘기는 모든 고대 사회에서 향사례라고 해서 술을 마실 적에 반드시 향사례를 통해서 술을 마셨어요. 거기에 대한 벌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활쏘기를 했고, 이 활쏜다고 하는 건 뭐죠? 옛날에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이 지식인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옛날에 사인이 된다는 원래 이 사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도끼사예요. 도끼사. 사가 글씨가 도끼라고. 뭐예요? 선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이 국방 의무를 하는 게 선비요. 옛날에 사가 된다는 것은 민중과 사의 구분, 사는 전쟁의 장소로 나간다 이거예요. 지식인은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야 지식이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폴리스라는 거 이해되잖아. 아테네라는 게 뭐야? 아테네라는 게 폴리스라는 건 그게 폴리스 자체가 워링 스테이트, 그 전쟁을 하기 위한 국가들이었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뭐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어요. 옛날에 선비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 뒤에도 나오지만은 국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국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 나라라는 게 여기 막 국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곽이 있잖아. 나라 국자를 봐. 여기 이게 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국에는 옛날에 중국의 이 캐슬이라고 하면 서양의 캐슬은 원형이 많지만 이 사각이 많아요. 사각. 그래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국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국인들이에요. 그 민이라고 하는 건 이 밖에서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 그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사가 나가야 돼요. 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후로 나가는 거예요. 활쏘는 걸
배워야 되고, 활 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레 모으는 어라는 건 수레 모으는 거예요. 수레를 모으는 거. 예를 들면 활 쏜다는 건 거저 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비들만이 수레를 몰 수가 있어요. 수레를. 근데 수레라는 거는 항상 한 수레에 사두마차예요. 4마리의 말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 3사람이 타요. 한 사람은 말 모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어거든 말 모는 사람이 있고, 양쪽으로 한 사람은 활을 쏘고 한 사람은 모과라 그래서 창으로, 긴 창으로 모가지 따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말. 그래서 양쪽으로 3명이 타고 말머리 하거든. 이게 굉장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쏴야 되니까. 그래서 말머리와 사와 어가 같이 가요. 그러면서 쓸 줄 알아야죠.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산수 계산이 정확해야죠. 포병 노릇을 한다, 거저해? 삼각관계쪽을 보고 타타타타 계산해야 되잖아.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전부 이게 수학이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아주 종합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occasional이라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에 뭐냐면 timely. 그 때에 따라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right timing이 있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이 예약사고 서술을 함부로 배울 수 없잖아. 어릴 때 활쏘기 못 배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커서 이제 배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낮에 공부할 낮에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밤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달 중에서, 1년 중에서, 그리고 평생 중에서, 모든 때에 따라서 평생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예약사어 서수는 항상 뭐야? 때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라고 하는 건 때로, 율곡 선생이 쓴 그 언해가 있는데 거기에는 때로로 돼 있더라고. 때때로가 아니라 때로. 뭐야? 그것을 익힌다. 여기 익힌다는 건 뭐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날개 우자가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새가 파릇파릇 날때 새집에서 이렇게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이게 하면서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배우잖아.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습이야, 습. 응? 그러니까 항상 배웠다 그러면 배운 것을 뭐죠?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익혀야죠. 죽을 때까지 계속 습해야 되는 거야. 습해야 돼. 하기 시습지. 이 말이 나온 것은 공자의 최후 말년에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총평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배웠고 그 배운 것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이만하면은 기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이러한 최후의 이 양반의 어떤 삶의 회고를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논어라는 위대한 서문의 관을 차지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도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체험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유붕, 여기 유붕이라는 거예요. 이제 붕이 있어 보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유가 있을 유가 이게 전사에서 이 우자에 우자하고 유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거 갖고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사 과정에서 에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사실 유라는 게 의미 없는 그냥 그 접두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붕이라는 게 문제죠. 붕이라는 거. 인간이 선비가 돼서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서 소용없는. 이 동양사상의 핵심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종의 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자에게서는 일종의 붕당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뭐냐면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야죠. 모임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모아져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배움의 의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의 친구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자의 삶은 하나의 지식인으로서의 삶이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무슨 삶이야? 정치인으로서의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뭉쳐야지. 공자의 삶도 뭐냐면 끊임없이 제재를 받았어요. 제재를 받아서 가르쳤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서 혼자 자기 지식으로서 과시한 게 아니라 항상 가르쳤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까지 먼 곳으로부터 나에게 오니 이거야말로 즐겁지 아니한가. 자기 인생을 회고한 거예요. 전체죠. 자기 인생의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뭐예요? 항상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회에 그 질서를 만드는데 나는 기여했다. 이 인생을 회고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열이라는 건 자기가 익혔을 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열이라고 했고 이게 낙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성립하는 즐거움.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좀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맨날 하기 쉽지만 않은데 제일 사실은 이게 공자의 세 개의 파편이 한 번에 많아진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세 마디가 다 따로따로 얘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아왔고 친구들도 그렇게 나를 와서 격려해 주면서 뜻을 같이 했는데 여기 사이에 타인이니까 뭐냐면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시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독한 거죠. 인간은 이게 고독한 거예요. 알아주질 않아. 알아주질 않아. 공자는 뭐 평생 나하고 똑같이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부러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지 않은데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건 뭐죠? 바르게 살고 바르게 공부하고 익히고 살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회의 질서를 도모했지만 알아준 데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과연 나는 군자가 아닌가 하고 포효를 하는 것이죠.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기억이 돼요. 사료가 된단 말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래서 나는 군자다. 여러분들 군자의 덕성이라고 하는 건 인부지 불온입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배짱이. 네? 배짱이. 배짱이라는 게 뭐야? 내가 정의로운 일을 내 인생에서 정의롭게 행하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 페이스대로 나가는 거야. 응?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인생에 스스로 자각을 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배우는 인간이 되시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거를 노노 척굴에서 배웠다. 노노 척굴에서 배웠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 구절 하나만 알아도 이 세 구절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평생에
무서운 무기가 돼요.